예, 7월이 시작됐고요. 여름장이 생각보다 7월 들어서 이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2, 3일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 대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7월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뜨거운 여름인데 일단은 미국의 여러 TV 토론도 있고 그렇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경제 지표가 오히려 부진해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 상황은 어떤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일단 혼재된 방향성을 주요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금리와 달러의 상방업력을 좀 높이는 외생 변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방향성이 사실 이제 온전히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은 금리라든지 달러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심리가 경제 지표라든지 내지는 매크로 주요 지표에 있어서 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과 소비 크게 두 갈래로 조금 나눠보자면요. 제조업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6월달 시카고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비 가동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중에 78% 기록을 했는데 이제 다시금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들만 놓고 보자면 지금 상품 소비 중심의 재고 사이클 반등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향 수출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 좀 높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쪽에서 있어서 제조업 경기 추세적 반등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데이터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요 기대감을 보다 명확하게 높여줄 제조업 출하 지수 개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밋밋한 상황이다.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비 측면에서도 보자면은 약간 반반 이제 조금 약간 흐름이 약간 좀 엇갈리는 데이터들이 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의 상승 동력이었던 소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6월 달 같은 경우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컨퍼런스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세부 항목으로 조금 넘어가자면 이 내구재 구입 여건에 대해서 시기가 좋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의 비중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1년 뒤에 있을 실질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이 6월 중에 큰 폭의 하락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디멘탈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 내에서 금리와 달러는 이 외생 변수에 있어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높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느낌이고요. 저희가 프랑스 같은 경우를 특히 보자면 이 변동성을 여전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합이 득세를 하긴 했는데 이 국민연합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감세 정책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많이 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추가적인 강세 전환이 아직까지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달러와 약세를 약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직까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흐름들은 제조업은 저희가 그냥 듣는 얘기입니다.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최근에도 안 좋았는데 어제 ISM 서비스 같은 경우 안 좋았거든요. 지표가 이제 좀 안 좋구나.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선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최근에 미국 기준으로 금리나 기대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시장은 9월에 첫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경로는? 네, 일단 금리 인하 연내 한두 차례 정도 가능할 거는 같은데 네.
물가 안정이 도모되기 직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이전의 물가 되돌림 정액, 즉 이제 저희가 약간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간 시장 상승 동력이 그 금리 부담을 이길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옮겨갔던 건데 수급 자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시장이 품는다는 거니까요. 시장이 조금 상단이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변수들을 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그 물가의 그 안정이 보다 확실하게 되는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 지금 전제 조건 자체가요. 경제 지표만 보자면 시장이 오히려 더 반길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이제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이제 자생적인 그 경제 회복 사이클의 또 기대감으로 하단은 크게 좀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3분기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입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시기가 뭐 9월이 됐든 금리를 내리는 것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물가에 대한 지표 추세적인 하락세가 조금 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헤드라인이라든지 코어가 3% 중반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준도 여전히 이제 2% 물가 목표치에 대해서 그 약간 수정을 경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전에 단행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좀 재료는 아닐 거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를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WTI는 사실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이제 과거 평균치 대비 높은 상황이고 만약에 연준이 라스트 마일에 대한 그 부주의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뭐 한두 차례 그 직전 단계에서 단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 소비자들의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재차 또 높이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또 이제 남아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결국에 겪었던 그 1970년대, 8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또 시장의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어서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지금 당장 시장에는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표를 확인하는 게 보다 3분기 중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시장이 마켓이 IQ가 한 200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에 금리 내릴 거라고 다 알고 있을 때 내려봐야 효과 없겠죠, 그죠? 오히려 9월이 아닌 시기에 금리를 뭐 내리거나 이런 경우 소수 의견입니다만 뭐 정말 뭐 7월에 내리거나 그죠. 뭐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9월 인하로는 이제 시장에서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1차 TV 토론 이후에 상당히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이 혼돈은 도움입니까? 아니면 불안 요인입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저희가 근데 트럼프에 대한 학습 효과는 이미 진작에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에 겪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정책을 트럼프가 몇 개 또 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가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예의주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는 같고요.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토론이 이제 트럼프의 승리로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이 도박 사이트라든지 지지율 측면에서 보자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리스크는 역시나 이제 관세 이슈일 것 같은데 대선 결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통상이라든지 무역 정책의 이 주요 카드로 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 전반적인 참가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트럼프 캠페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제
관세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조금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대중국 관세에 있어서 한 60%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이제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1기 때는 사실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2기 때 이제 새롭게 이제 정책이 이제 추가가 된 이 수입품에 대해서 전체 한 10%의 보편적 기본적인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고 조금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게 근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과거 닉슨 재임 당시 이후로는 이렇게 보편적인 관세를 급격히 상향 조정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스터디도 필요하고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좀 점검 요인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부정적인 효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간략히. 네, 물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렇겠죠. 분들이 있고, 성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결국에 한국산 수입이 대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중에 있어서 시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뒷부분 우리가 전략을 좀 들어야 돼서 트럼프 2.0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트럼프가 되면 관세 매기고 금리가 한 외국계에서 1.3% 정도 오를 거기 때문에 금리 그러면 지금보다 금리 5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국내 시장 그럼 전략적으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미국의 기술주들이 계속 주도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이 주도주도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는 조금 쉬는 것 같더니만 다시 이제 좀 오르기 시작했고요. 테슬라도 최근에 또 강하게 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 일단 변동성이 높아진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소비 기울기 둔화가 관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가 조금 쉬어가고 이 수급의 집중도가 또 다른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강화가 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AI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그 엔비디아의 이익이라든지 여타 관련된 업종들의 이익에 대한 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인데,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상위 고객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근데 이 빅테크들의 EPS 기울기가 소매 판매와 동일한 궤적을 시현을 합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소매 판매 둔화가 지금 일시적으로 관찰이 됐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그 중순에 나올 또 이제 이 6월 달 소매 판매에서도 관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그간 소외가 됐던 업종에 있어서의 수급의 매기가 좀 옮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6월 달에 이 소수 업종인 코스피 신고가 경신을 주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이제 단연 탑이었습니다. 13% 정도 올랐고요. 네.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쏠림 현상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소비와 직결되는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이제 높이 하반기 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이제 이익에 대한 개선 가능성 내지는 투자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그 반도체 쪽으로 쏠렸던 수급은 저는 약간 7월 달에는 다른 쪽으로 조금 옮겨지지 않을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최근에 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무슨 주식을 사느냐가 관심입니다. 사실은 그 남편이 투자를 하는데 부부가 아침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면 엔비디아를 많이 샀다고 하고요. 네. 테슬라를 팔았다는 거는 조금 제가 팩트 체크해 보면 좀 다른 것 같고, 지난주까지 팔았 테슬라 이번 주에 올랐는데 뭐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대감들이 계속 있고 엔비디아도 다시 오를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지금 삼성전자 오늘 시적보다 굉장히 좋은 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역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자료도 보고 그러면 이제 좀 코스닥 쪽, 네, 소외업종 이쪽의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선뜻 코스닥에 가기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예. 네,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저희가 상대 강도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한 지금 상대 강도가 거의 역사적 저점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위 시총 업종 중에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주요 기업들의 그 EPS 추정 반등이 조금씩은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수급에 만약에 이동이 전개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코스닥의 매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저는 이제 7월 달에는 일시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의 또 상위 종목주의 대부분이 2차 전지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순환매 관점에서는 코스닥의 매력이 이제 7월 달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코스피도 저는 뭐 사실 이제 좋게는 보고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리와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서 조금 보자면요. 결국에는 코스피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강한 또 환차익에 대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멘텀이 조금은 더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반도체보다는 이제 여타 업종에 있어서 수출 영향력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 쏠림에 대한 현상이 조금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이제 수출 영향력이라든지 이익 영향력이 확대되는 예. 업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쏠릴 때는 쏠림 현상이 뭐 무한정 갈 것 같지만요.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격언이 하늘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다. 결국은 이 확산된 것이 또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표나 지금 말씀하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현저하게 주가가 싸고 신용잔고가 낮고 이런 거 밸런스 봤을 때 코스닥이 올라올 때가 이제 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하신 쪽이 아까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 이런 쪽을 말씀하셨고요. 수출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반기 사실 수출 모멘텀으로 주식 시장이 주도주가 판가름이 났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뭐 크게 보면 자동차도 그렇지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근데 6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약간 슬로우 되면서 수출 관련주도 좀 부진한데요. 예, 수출 관련된 수출 키워드와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수출 기울기 전반적으로 보자면 뭐 여전히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5월 달 대비해서 모멘텀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그림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코스피 경로는 이제 수출 증가율이랑 가장 민감도가 높아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상단이 다소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의 전략은 수출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익에 대한 부분이 보다 확실해지는 업종에 있어서 조금 수급을 집중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약간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약간 까지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2차 전지도 저희가 수출 비중이 조금씩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가 직전 이제 5월 달에 조금 확인한 그 영향력은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천 업종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또 무슨 업종? 조선. 바이오까지입니다. 바이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수단으로는 대략 7월이 들었는데요. 뭐 7월 한 달을 포함해서 한 3분기 정도 되면 2,800유로는 자리를 좀 잡는 것 같거든요. 지수 밴드는 이제 상하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낸 그 전망 자료에서는 일단 상단을 2,850으로 잡았는데 네, 거의 다 와서, 예. 와가지고 네. 여기에서 조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야 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단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아직까지 수출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꺾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2,700 저희가 트레일링 PBR 한 배 수준이 2,700 중반대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평균치에 조금 수렴을 할 거다. 코스피 밴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전략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불리시하게 보지 말고 그 밴드 안에서 올라가면 조금 차익 실현하고 밑에 사주는 그런 전략인가요, 지금? 네,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다각화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7월 달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업종이 이제 저는 이제 연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 네, 길게 보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시장이 약간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 방어주에 대한 또 비중을 일정 부분 늘려가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수출 민감 업종도 이제 가져가지만요. 이제 방어적인 업종도 이제 같이 조금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외에도 이제 음. 여타 업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도 좀 살펴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투자자들이 좀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서 절어 있어서 사실은 마음이 안 가는데 그런 쪽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변화들도 전략적으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딥사이트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